안녕하세요. 5천만이 궁금해하는 이슈를 콕 찔러 짚어보는 이수원의 이슈콕 시간입니다. 8월 20일이면 집권당 새누리당의 대통령 후보가 결정됩니다. 이슈콕은 새누리당의 후보의 핵심 참모들을 이 자리에 불러 각 후보의 입장과 장단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김문수 후보 측을 대변하여 이상호 언론특보께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특보님. 네, 반갑습니다. 8월 20일 전당대회가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동의하시기 어려울지 몰라도 세간의 예측은 박근혜 후보의 압승으로 끝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 측은 어떤 역전의 드라마를 준비하고 쓰실 건지요? 예, 경선 막바지에 박근혜 후보의 최측근인 현기환 공천심사위원 그리고 현영희 비례대표위원이 연루된 공천비리 사건이 터졌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우리 박근혜 후보로는 본선 승리가 어렵지 않느냐라는 이런 회의론이 당원 대의원들 사이에서 강하게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김문수 후보 쪽에서는 이런 본선 필승을 위해서 박근혜 후보가 아닌 김문수 후보가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 이런 점을 잘 강조하면은 충분히 역전 가능성도 있고 기대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후보로는 본선 경쟁력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김문수 후보가 박근혜 후보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 본선 경쟁력은 무엇입니까? 예, 김문수 후보의 강점은 야당의 어느 후보가 나와도 이길 수 있는 서민적인 측면, 그리고 민주화 운동을 오래 했습니다. 야당의 어느 지금 거론되고 있는 그 어떤 야당 후보보다도 민주화 운동을 오래 했고요. 그리고 청렴하게 살았습니다. 그런 점이 김문수 후보의 절대적 강점, 장점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야당의 후보, 지금 이제 민주당의 후보보다는 장외에 있는 안철수 교수의 어떤 지지율이 굉장히 높은데요. 지금 정치를 한 적도 없는 안철수 교수가 지지율 1, 2등을 다투고 있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는 그 본질이 과연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안철수 현상은 이해할 수 없는 높은 지지율로 실제하고 있는 현상이죠. 저희들이 볼 때 안철수 신드롬은 일단은 새로운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염원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특히 젊은 층이나 무당파들이 안철수 교수로 표현되는 어떤 새롭고 스마트한 어떤 그런 측면에 대한 갈구 현상, 이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새누리당 후보가 된다면 안철수 교수랑 소위 붙을 가능성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안철수 교수보다 더 낫다, 안철수 교수를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안철수 교수 같은 경우에는 정치 경험이 전무한 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좀 경험도, 국정 경험 이런 걸 안심하고 맡길 수도 없고 그냥 막연하고 이 모호함 그 자체인 반면에 우리 김문수 후보는 평생 진정성을 가지고 살아온 정치인입니다. 그런 점들이 충분히 안철수 후보, 안철수 신드롬을 제압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 진정성이 결국 그 모호함의 거품을 걷어낼 수 있다. 이렇게 자신하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당내 문제로 조금 돌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이제 당내 경선이 좀 이제 열이 붙으면서 박근혜 후보와의 대립이 좀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후보 측은 김문수 후보를 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소를 하는 등 당내 갈등이 우려의 선을 넘고 있다. 그런 지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박근혜 후보에 대한 어떤 검증 공세를 강화하고 계속 나갈 것인지요. 예, 이것을 네거티브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절대로 저는 네거티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눈앞에서 명백히 벌어지고 있는 공천비리 사건이라든지 정수장학회 문제 등 박근혜 후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정당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좀 과민 반응을 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년 전에 2007년에 박근혜 후보가 이명박 당시 경선 후보와 대결할 때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조약돌로 공격하는 것이 아프다면 나중에 파이돌이 굴러올 때 어떡할 것이냐. 또 이명박 후보에 대해서 확정되지도 않은 BBK 사건을 두고 사기꾼이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 박근혜 후보도 5년 전에 본인이 했던 일들을 잘 생각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뭐 본인이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다, 뭐 이런 뜻으로 들립니다. 자, 그러면 뭐 김문수 후보의 살아온 그 이력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수 후보 하면 학생운동, 그리고 이제 노동운동, 그리고 민중당으로 처음 이제 정계에 입문을 하셨다가 민중당과 신한국당이 합당함으로 해서 신한국당에서 국회의원을 3선을 하셨죠. 신한국당 한나라당에서. 그렇죠. 그리고 경기도지사를 이번에 두 번째 역임을 하고 계신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이제 우리가 상식선에서 볼 때는 좌에서 우로 또 이념적으로 보면 굉장히 그 다양한 스펙트럼을 포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최근 김문수 지사의 발언 내용을 보면 기존의 우파보다 더 강경한 우파적 어떤 성향을 갖고 있다,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분들은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좀 더 중도적이고 이 포용적인 어떤 입장을 취해주면 좋을 텐데, 또 그런데 적임자인데 아쉽다, 막 그렇게 아쉬움을 토로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우리 김문수 후보는 평소 나는 극우부터 극좌까지 다 아우를 수 있다, 이런 소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념적 스펙트럼이 넓다는 것이 김문수 후보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어릴 때부터 김문수 후보가 살아온 삶의 과정이 그렇게 맞는 것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을 선진 통일 강대국으로 국가 목표를 삼고 있는데, 때로 이런 목표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지나치게 좀 보수적이고 극우적인 그런 느낌을 주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제 김문수 후보가 이 세상을 진보적으로 발전시켜야 된다는 본인의 학생운동, 노동운동 할 때 어떤 그런 신념이 근본적으로 변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덧붙여서 한 가지 더 까칠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출마할 당시 경기도지사직을 그만두겠다고 했다가 또 며칠 뒤에 번복을 한 점, 그리고 완전국민경선제 도입을 이재호 정몽준 의원과 함께 주장을 하셨고, 그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경선 불참을 할 것처럼 하셨다가 다시 경선에 참여하신 점, 이런 점을 들어서 좀 우왕좌왕했다라는 비판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래서 대통령이 될 준비가 아직 덜 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는지요? 예, 지사직 사퇴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좀 다소 혼란을 주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다만 미국의 경우를 보면은 우리나라의 도지사에 해당되는 주지사들이 거의 대부분 대선 후보입니다. 이번 올해 미국 대선 후보도 오바마 대통령 빼고는 거의 다 주지사이거든요. 다만 이런 점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좀 도지사가 현직을 가지고 미국처럼 대선에 출마하고 하는 과정이 잘 정립되지 않는 데 따른 그런 혼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경선 참여 불참 문제는 우리 김문수 후보가 박근혜 후보께서 완전 국민 경선을 반드시 받아들일 것이다, 누구나 본인을 위해서 그런 확신을 지나치게 가진 것이 그런
강도직입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는 경선에 불참하겠다. 그런 자신감으로 나타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우리 그 김문수 후보가 평소 가지고 있는 새누리당에 대한 배당심으로 볼 때 경선 참여 자체는 매우 당연한 판단이고 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최근 이제 당내 문제를 가지고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새누리당이 공천 비리 문제로 지금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하고 있고요. 김문수 후보는 과거 공천심사위원장을 역임한 적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 17대 예. 선거죠. 그래서 그 공천심사위원장직도 역임을 했고 누구보다도 공천 문제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 분으로 일단 보고 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공천 비리 문제는 사실은 뭐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정당에서 흔히 있는 일입니다. 근데 이런 공천 비리가 근본적으로 해소되지 않고서는 정치가 국민의 어떤 신뢰를 회복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거고요. 공천심사위원장을 역임한 김문수 후보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이런 그 공천 비리나 공천을 둘러싼 잡음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 그 해결책이 있다면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한나라당, 그러니까 17대 총선을 앞둔 한나라당 상황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 대통과 그 이전 대선에서 이 차떼기당 오명으로 인해서 백석을 건지느냐 문제가 아니라 당이 존립 자체가 위기인 상황에서 공천심사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동공천, 쪽지공천, 대파공천 세 가지를 다 없앴다고 김문수 당시 공천심사위원장은 객관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아파트 20채 값이 넘는 현금을 들고 온 선배 의원이 있었지만 다 뿌리쳤고 개혁 공천을 위해서 최병렬 대표에게도 공천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공천 개혁을 실천을 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공천 비리와 같은 걸 없애기 위해서는 지도자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그 뒤가 시스템이다. 이번에 문제가 된 새누리당 공천 비리 사건도 우리 박근혜 후보께서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절대적인 권력을 쥐다 보니까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이런 말처럼 의지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지 않았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 시스템이 아무리 잘 갖춰져 있더라도 그걸 운영하는 내지는 그걸 결정하는 책임자의 의지가 더 중요하다. 뭐 그런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과거 이야기를 조금 더 하자면 2010년도 6월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유시민 후보를 뚫고 대선에 성공하셨죠. 예. 그때 제가 알기로는 지지율이 거의 두 자리에 이를 만큼 치솟았고 굉장히 관심을 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2010년 말쯤에는 다시 지지율이 한 자릿수 5% 이하로 이렇게 추락을 했는데요.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예, 아시다시피 정치인의 지지율은 대형 선거와 같은 컨벤션 효과의 영향이 가장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의 경우도 전국 유일의 야권 단일 후보가 2010년 6월 지방선거 당시 유시민 야당의 경기도지사 후보였는데요. 그런 큰 선거를 치른 뒤에는 굉장히 지지율이 거의 15%에 육박할 정도로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 이후로는 이제 또 경기도지사직에 전념하다 보니 아무래도 중앙 정치와의 거리가 생기고 자연히 좀 잊혀지는 국민들로부터 잊혀지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기도가 좀 언론의 사각지대이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김문수 후보는 주 지지 기반이 어디라고 생각하시고 또 목표 지지 기반은 어디로 삼기를 원하십니까? 예, 아무래도 우리 김문수 후보는 선인적이 아니라 선인 그 자체로 살아왔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다수 서민들이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역적으로는 경기도 부천 소사에서
국회의원 3선을 했고 현재 경기도 재선도지사로 있기 때문에 경기도와 서울, 인천 같은 수도권을 주요 지지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개혁적인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민주화 운동도 오랫동안 했고 때문에 2040 세대적으로 볼 때는 그런 쪽에 지지가 넓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 지지를 또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는 희망이 담긴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뭐 거의 마지막 질문 하고 있는데요. 김문수가 대통령이 되면, 내지는 김문수는 이런 정책이 김문수의 대표 정책이다, 후보로서. 그게 무엇이 있습니까? 예, 김문수 후보만큼 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 국가 목표를 분명히 아는 정치인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문수 후보가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국가 비전은 선진 통일 강대국으로 대한민국이 도약을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정치 개혁을 통해서 민주화를 더 이루고 해야 된다. 둘째, 지속적인 성장을 해야 되고 그 성장의 기반 위에서 복지를 확대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민족의 영원이라고 할 수 있는 평화 통일을 이룩하는데 한미동맹과 같은 강력한 안보의 토대 위에서 평화 통일을 이룩해야 된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8월 20일 만약 박근혜 후보가 새누리당 후보로 선출된다면 그 이후에 본선에서 적극 도울 것입니까? 예, 그것은 김문수 후보가 새누리당의 후보가 되어도 박근혜 후보도 당연히 도울 것이라고 생각하는 만큼 저희들도 뭐 새누리당의 당원으로서 당연히 최선을 다해서 당의 승리를 위해서 힘을 합쳐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이상호 특보께서는 오랫동안 김문수 지사를 모셔온 분으로 알고 있고요. 여기서 왜 김문수가 대통령이 되어야 되는가, 왜 김문수인가에 대해서 곁에서 오래 지켜본 참모로서 한 말씀 해주시죠. 짧게 해주십시오. 네. 예, 이 김문수 후보는 뭐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청렴하고 서민이고 또 민주적 의식이 있는 후보입니다. 살아온 인생 역정으로 볼 때 야당의 그 어떤 네거티브도 안 통하는 것이 바로 김문수 후보입니다. 따라서 김문수 후보야말로 진정한 새누리당의 필승카드입니다. 김문수 후보를 선택할 때만 저희들로서는 새누리당이 반드시 대선 승리를 이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김문수 후보 측의 입장을 들어보았습니다. 대통령 후보로서의 김문수에 대해 좀 더 이해할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5천만 국민이 궁금해하는 이슈를 콕 찔러 짚어보는 이수원의 이슈 콕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